안녕하세요. 김태훈의 현명한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본 영상에서 다루는 내용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각 개인의 투자 판단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별도의 SNS 채널 가입을 유도하거나 투자 권유 및 유료 리딩 서비스를 홍보하는 불법 사칭 계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롯데케미칼에 대해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롯데케미칼이 그 오전에 이 롯데그룹에 대한 유동성 부족, 유동성 위기 이런 찌라시가 돌면서 롯데그룹 전반에 걸쳐서 폭락세가 나타났습니다. 이런 폭락세는 주로 기관 투자가들이 대규모 순매도를 보이면서 전반적으로 롯데케미칼 주력회사 중에 하나죠. 그다음에 롯데 지주, 롯데 쇼핑 이런 주요 기업들이 대거 급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롯데그룹 측에서 적극적으로 부인은 했지만 이 롯데케미칼의 3분기 실적을 놓고 보면 실제 위기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회사 측 롯데그룹 측에서는 적극적으로 부인한다고 하지만 주력 계열사들이 실적이 부진한 상태에서 대규모 투자를 한 것이 결국 부메랑이 돼서 돌아오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기초화학 제품이 이제 롯데케미칼의 주력인데 이쪽은 공급 과잉으로 이게 그러니까 공급 과잉 때문에 제값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석유화학 분야 전반에 걸쳐서 이제 부진이 지속되고 있고, 특히나 이제 타이탄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말레이시아인가 그 해외에 있는 공장인데 여기를 인수하고 나서 처음에는 한 더블 이상 인수 비용의 2배 정도 가치가 올라갔고 그때 타이밍 좋게 팔았어야 되는데 그거를 가격 따지다가 시기를 놓쳐서 지금은 타이탄이 적자로 나서면서 여기서 대규모 손실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 때문에도 이것뿐만 아니라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를 인수하는데 꽤 큰 돈이 들어가는데 이것 때문에도 이 인수하고 나서 동박이 제대로 사업 역할을 못하고 전기차 캐즘 현상 빠지면서 이 동박 공장 가동률 떨어졌죠. 전반적으로 롯데그룹 이 롯데케미칼 전반에 걸쳐 사업 전반에 걸쳐서 그 실적들이 다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초화학도 그렇고 첨단 소재, 정밀화학, 전지 소재 했을 때 이 전지 소재 같은 경우는 큰 돈을 들여서 인수한 회사가 제 몫을 못 해주기 때문에 더더욱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연결 포괄 손익계산서를 보시게 되면 이 매출 외형은 거의 비슷해 보이지만 이 영업 손실이 6,600억이나 발생하고 있고 이게 분기 손실도 6,813억이나 발생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주주 구성을 보면 롯데주주나 롯데물산, 롯데홀딩스 일본 지주회사입니다. 이건. 그리고 뭐 그 외에서 최대주주가 56%나 갖고 있는데 이 주력 계열사라고 볼 수 있는 롯데케미칼이 제 역할을 못 해주고 있어서 참 문제가 된 거죠. 그리고 74%나 갖고 있는 이 케미칼 타이탄이라는 이 업체가 대규모 적자를 내고 있어서 이것도 이제 부담이 되고 있고 제때 팔았어야 되는데 그걸 놓친 그 보수적으로 운영하다가 결국은 놓쳐버린 거죠, 타이밍을. 그래서 지금 롯데케미칼은 배터리 소재 사업에다가 굉장히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이게 장기적으로 2030년까지 약 7조 원을 투자를 해서 매출 목표를 7조 원 정도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여기에 과도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수익은 안 나는 이런 구조가 만들어져 버렸어요. 이 양극재 같은 경우도 지금 미국에다가 대규모 양극재 공장을 지었는데 트럼프가 집권하면서 여기에 부과되던 여러 가지 세금 혜택들이 없어져 버리고 그러면 바로 롯데 알루미늄하고 같이 만든 켄터키 양극박 공장은 바로 적자입니다. 적자고 이 동박에서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을 2조 7천억을 주고 인수했는데 이 회사 뭐 가동률은 점점 뭐 계획만 6만 톤, 8만 톤, 24만 톤 이렇게 늘렸지 실제는 생산 능력이 아니라 가동률은 뚝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분리막도 마찬가지고 전해액도 지금 어려운 상태고 이러다 보니 전반적으로 리튬이온 배터리에 들어가는 이 사업 분야를 모두 가져가긴 하지만 이 전기차 캐즘 현상 때문에 이쪽이 전반적으로 이 실적들이 안 좋아요. 생산량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게 말 그대로 적자를 보고 있는 것이죠. 여기다가 경영권 승계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신동빈 회장에서 신유열, 시게미츠 뭐라고 일본 이름이 있는데 원래 이 신유열이란 분은 이 국내에서 생활해 본 적이 없고 대부분 일본에서 태어나서 일본에서 자라고 일본의 노무라 증권에서 근무하면서 요번에 아버지 이제 신동빈 회장하고 같이 후계자 이 코스를
이 롯데케미칼에서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한국이 아니라 일본 지사에서. 그래서 한국말을 아버지만큼 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제 이 나중에도 신유열 씨가 이제 경영권을 물려받게 되면 롯데그룹은 또 일본 기업이라는 그 이런 뭐랄까요, 그런 말들이 또 나올 겁니다. 왜냐면 예전에 신동빈 회장하고 신동주 그 형이죠, 회장하고 그 둘이 경영권 분쟁이 붙었을 때 형은 그 부인이 일본 한국 사람인데 오히려 일본 말밖에 할 줄 모르고, 왜냐면 일본 롯데를 물려받기로 했기 때문에. 그리고 신동빈 회장은 한국 롯데에서 한국에서 주로 많이 생활했고 그러면서 한국말을 배웠고, 와이프는 일본 여자분이십니다. 그래서 일본 여자분이라 오히려 이제 이 신동빈 회장은 그러면서도 한국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면서 한국어를, 그러니까 호남석유화학, 옛날에 이제 호남석유화학이고 지금 롯데케미칼인데 여기에서 이제 처음 이 롯데그룹에 생활을 하면서 후계자 코스를 밟은 거죠. 그러면서 한국말을 스스로 배운 겁니다, 신동빈 회장이. 그래서 나중에 이제 경영권 분쟁이 붙었을 때 형하고 동생하고 이렇게, 그 형은 한국 여자분하고 결혼했고 동생 신동빈은 일본 여자분이랑 결혼해서 오히려 아들인 신유열, 그 시게미츠 뭐라고 부르던데 일본말. 근데 우리 한국 언론에서 이제 신유열이라고 불러주죠. 왜냐면 롯데가 광고에는 큰 고객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여튼 이, 이 경영권 승계에 있어서 이 신동빈이 형인 신동주한테 이겼습니다. 그때 국내 여론에서도 한국말을 할 줄 모르는 그 오너는 좀 그렇다 이런 말들이 있어. 왜냐면 둘이 나와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신동주 회장은 계속 그 일본말로만 하고 신동빈 회장 좀 어눌하긴 하지만 한국말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국내 여론이 이 신동빈 회장 쪽으로 많이 기울었죠. 그리고 실제로 롯데그룹은 전체 매출액의 90%가 한국에서 나옵니다. 일본 롯데는 전체 매출액에서 한 10%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자, 그리고 그런데 하여튼 이런 상황에서 지금 롯데케미칼의 주력 계열사인데 이게 지금 오전에 이러한 그 롯데그룹 유동성 위기설이 그 시장에, 증시에 이제 그 찌라시로 돌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오후 들어서 이제 바로 이 유동성 위기는 사실 무근이다라고 이제 공시를 했죠. 그러면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떤 법적 대응을 할지 모르겠지만 이런 소문이 돌면서 이 관련된 계열사들이 적극적으로 부인하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폭락을 했어요. 이거는 그 뭐 말 그대로 이제 기업들, 이제 주력 기업사인 롯데 이 그 케미칼도 그렇고 나머지 롯데 쇼핑도 그렇고 이 롯데그룹의 주요 그 계열사들이 대부분 다 소비 쪽과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경기가 침체하면서 실적들이 대부분 좀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이 또 영향을 미친 거죠. 이런 찌라시가 돌게 되는 것에.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기관 투자가들이 이런 소문이 돌자 약 30만 주 정도를 시장에다 팔아버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아주 급락을 해버렸죠. 오늘 같은 경우는 뭐 거의 10% 정도 롯데케미칼이 폭락을 했기 때문에 신저가입니다. 신저가고 실제로 이렇게 큰 폭의 하락세를 나타내는 것은 시장에 이런 찌라시가 돌았기 때문에 이런 급락을 보였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이 롯데케미칼 자체가 실적들이 그 안 좋기 때문에, 그리고 안 좋은 실적이 2025년까지도 계속 이어질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주가는 더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면 실적 회복에 대해서 전혀 이게 그 근거들도 안 보이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는 이런 주력 계열사인 롯데그룹 내 주력 계열사의 이런 실적도 안 좋고 또 다른 계열사들도 이제 실적이 안 좋기 때문에 그런 찌라시가 돌았을 가능성이 높고, 거기서 적극적으로 해명한다 할지라도 실적이 워낙 안 좋으니까 유동성이 진짜 부족하겠다라고 의구심을 사게 만든 것이죠. 이거는 롯데케미칼이 적극적으로 나와서 자사 취득을 해서 소각을 하든지 돈이 충분히 있다는 걸 시장에 보여줘야 돼요. 그렇게 대응을 해야지 단순히 공시를 통해서 우리 돈 충분히 있다라고 말하면 아무도 안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미지가 한번 그 대기업이 나쁘게 돌아가면 이게 그 은행들이나 이런 쪽에서도 여기에 롯데케미칼이 나간 여신을 회수하려고 합니다. 이게 이런 문제 때문에 이제 롯데그룹이 더더욱 이 유동성 위기에 빠져들게 되는 경우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그 한 방에 이렇게 역전하려면 뭐 조단위의 계열사를 매각을 하든지 아니면 부동산, 롯데그룹은 부동산 부자이기 때문에 보유하고 있는 롯데쇼핑, 그러니까 롯데마트, 대형마트 몇 개를 팔면 됩니다. 그러면 그래도 한 1조 원 정도 자금 유동성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구조조정을 해야 시장에서 신뢰를 다시 살릴 수 있는 것이죠.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는 실적도 안 좋은 데다가 또 주력 계열사이고, 또 이런 롯데케미칼이 주로 경쟁하는 중국 그 석유화학 업체들이 덤핑을 치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롯데케미칼 상황이 어려워진 거죠. 거기다가 이 동박 만드는 업체 롯데 그 에너지 머티리얼을 너무 비싸게 2조 6천억이라는 돈을 주고 산 게 결정적으로 이제 유동성 부족에 빠지게 되는 한 이유가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소문이 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라는 그 의미도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여튼 롯데 그룹 차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매각하든지 아니면 주요 계열사 중에 알짜배기 하나를 매각을 해서 조 단위의 현금 유동성을 확보해야만 시장에서 이러한 우려가 사라질 가능성이 크고, 기관 투자들이 한번 팔기 시작하면 계속 팔 겁니다. 그리고 실적도 워낙 안 좋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유의해서 보셔야 되고, 혹시라도 주가가 급락했으니까 혹시나 해서 저가 매수에 들어갔다가는 떨어진 칼날에 손모가지 날아갈 수 있습니다. 원래 떨어지는 이런 칼날은 일단 땅에 박혀서 하락이 완전히 멈춘 걸 확인하고 들어가도 늦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급하게 지금 싸 보인다고 달려들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